안녕하세요, 부자나입니다. 현재 23년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7월이 시작됐는데 이 상반기 6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과연 어떤 곳들이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는지 그 순위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즘 뉴스 기사를 보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강남구 아파트 값이 93%나 회복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부동산이 가장 고점이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2021년 9월에서 10월 이때 사이인데 거의 이때 가격에 93%까지 올라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노원이랑 도봉구도 83%까지 올라왔다 그러고, 이곳들이 전부 다 어디냐면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이 전고점 가격의 87%까지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래프 하나만 찍어봐도 알겠죠. 그래서 세대수가 많고 거래량이 많은 여기 잠실에 있는 잠실힐스 아파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아파트 가격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2016년에는 여기 집값이 거의 8억에서 9억 정도 했는데 지금 잠실이 8억에서 9억 정도 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근데 어쨌든 이 8억 9억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갔다가 2017년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렇게 몇 년 동안 떨어졌다 올라갔다 반복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2017년이랑 2019년, 2020년 이 사이에는 이 부동산 규제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에 따라서 부동산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사실상 2019년 중순을 기점으로 거의 수직 상승을 했죠. 그래서 언제까지 상승을 했냐면 2021년 9월에서 10월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잠실에스 가격도 한번 보면 21억, 22억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래서 이 시기도 2021년 9월이고 이때를 기점으로 2년 동안 내리 떨어졌습니다.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019년 중순 가격으로 떨어진 거죠. 아까 전에 제가 2019년 중순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2년 만에 다시 2019년 중순 가격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번 년 상반기죠. 6개월 만에 여기를 터치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실제 거래됐던 금액을 보면 15억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30-40% 떨어진 가격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는 19억까지 올라온 거죠. 즉 한마디로 2022년 12월 6개월 전에 이 아파트를 15억에 산 사람은 지금 6개월 만에 4억을 번 겁니다. 그만큼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그럼 서울 집값 말고 경기도에서는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그래프에 나오는 신도시 아파트들을 알아볼 텐데 상반기 신도시 집값은 여기가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순위가 나와 있는데 우선 여기 중간 밑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고덕국제 신도시죠. 여기는 평택입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큰 호재고 여기에 더불어서 GTX A 노선이랑 C 노선 호재까지 있습니다. 일단 그 밑으로는 운정신도시인데 운정신도시는 GTX A역이 종점인 곳인 거죠. 그 다음으로는 김포에 있는 한강신도시, 평촌신도시, 삼본, 중동, 일산신도시가 있는데 가장 적게 오른 곳이 일산신도시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실제로 여기 상위권에 있는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가장 먼저 살펴볼 아파트는 여기 1기 신도시라고 적혀 있는 바로 양주 신도시입니다. 의외로 양주 신도시가 여기 순위권이 조금 높은데 8%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주 신도시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양주 신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양주 신도시는 어디 있냐면 경기 북부에 있는 가장 큰 신도시인데 지금 여기가 강북이고 여기가 노원입니다. 그 다음 여기 위에 의정부가 있고 이 의정부보다 더 올라가서 바로 양주 신도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서울에서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 이 양주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지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는 이 부지가 전부 다 양주 신도시인데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 양주 신도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호재가 있죠. 첫 번째로는 GTX C 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신도시는 회천 신도시로 불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옥정 신도시인데 이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7호선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쪽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됐고 지금 남아있는 곳은 이쪽 회천 신도시가 계속해서 분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 8% 정도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우선 여기에 대장 아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양주 옥정 대방 노블레스라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을 한번 보면 현재 여기 국평 기준으로 여기 또 3억대였는데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7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똑같이 2년 내리 떨어졌고 이번 년 초에 가장 최저가는 얼마였냐면 바로 4억 12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냐면 4억 9천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도 4억 8천 가격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상승률로만 따지면 대략 20% 정도 올랐는데 아까 전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양주 신도시 전체를 평균 매기다 보니까 8% 정도 올랐고 여기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 북부에 있는 가장 큰 신도시고 이 지하철 노선 같은 경우도 이 7호선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 2026년도에 완공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GTX 신호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순위는 어디냐면 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한데 첫 번째가 동탄 1신도시, 그 다음 분당 신도시랑 판교 신도시입니다. 사실상 여기 판교랑 분당은 같은 곳인데 이렇게 따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호재는 없습니다. 여기는 동탄 2신도시랑 기흥이랑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분당이랑 판교 신도시를 한번 볼 텐데 지금 이 분당이랑 판교 같은 경우는 이 상승률이 적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즉 여기는 이미 상급지기 때문에 지금 이 8% 이 정도만 올라도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판교랑 분당을 살펴볼 텐데 우선 판교랑 분당 같은 경우는 여기 서울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로지르는 지하철 노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신분당선이 있죠. 그래서 신분당선이 판교를 지나가고 우선 이 판교라는 곳 자체가 우리나라의 일자리의 메카죠. 즉 IT 기업들이 전부 다 몰려있고 고소득 연봉자들이 여기에 정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이 일자리를 뺄 수가 없습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고 이 지하철 노선도 신분당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값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가격대가 높아서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쪽 서현역 근처에 있는 한양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면 여기도 30평대 아파트가 거의 15억, 16억까지 올라왔다가 많이 떨어진 게 12억까지 떨어졌던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또 거래되는 금액은 14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즉 거의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쪽 판교나 분당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리적인 입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빨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로 이제 10% 이상으로 오른 곳들은 어디냐면 바로 첫 번째가 광교 신도시고 두 번째가 위례 신도시입니다. 둘 다 상당히 좋은 신도시죠. 위례 같은 경우는 잠실 밑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상당히 가격대가 높고 이 광교 같은 경우도 아까 신분당선 라인 밑에 있지만 호수공원을 끼고 있어서 살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광교 신도시인데 이 광교 신도시 집값 가격을 한번 알아볼게요. 특히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이 상당히 좋은데 자 이쪽에 로드뷰를 한번 보면 여기는 또 야경을 찍었네요. 야경을 보시면 상당히 이쁩니다. 이쪽에 산책로도 상당히 잘 만들어 놨고 여기 보이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병풍처럼 서 있기 때문에 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호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항공뷰도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보신 산책로 길이 어디냐면 이쪽 왼쪽 길이고 그다음 오른쪽에도 공원이 상당히 크게 형성이 돼 있어서 날이 좋을 때는 이쪽에 전부 다 돗자리 깔고 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면 호수공원 바로 옆에 있는 광교 중흥 S클래스 여기 가격을 보시면 한창 많이 올랐을 때는 여기도 17억, 16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번 년 초에는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거의 11억에서 12억, 13억까지 떨어졌던 거죠. 최근에 여기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면 거의 14억 7천, 거의 15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연초 대비해서 10% 이상 가격이 오른 거죠. 자, 그 다음 대망의 1위랑 2위가 남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16.8%, 16.5%인데
바로 이 두 군데가 어디냐면 1위는 동탄이 신도시고 2위는 검단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검단 신도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이는 여기가 검단 신도시인데 여기를 반으로 잘라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쪽 백이역 이쪽 근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양을 거의 많이 했죠. 그래서 대부분 이쪽이 분양되어 갔고 이제 남은 곳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왼쪽 편만 전부 다 분양이 완료되면 이제 이쪽 검단 신도시도 거의 다 완성이 되는데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호재가 꽤 많죠. 아직 거의 다 대부분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GTX D 노선도 있고 그 다음 인천 2호선 연장 최근에는 5호선도 연장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호재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는 최근에 거래되는 금액은 6억 초반에서 6억 중순으로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금액은 6억에서 6억 중반쯤에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이쪽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 거래 금액은 6억 중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대망의 일인데 바로 동탄이 신도시죠. 동탄이 신도시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애초에 여기는 떨어지기도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만 봐도 다이나믹하죠. 여기가 11억까지 올라갔다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한 7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거래된 금액은 얼마까지 거래가 됐냐면 8억 8천까지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7억에서 6개월 만에 거의 2억 정도가 오른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말고 다른 곳들도 한번 보면 동탄역 시범 후반 서밋이죠. 여기 또 보시면 한 11억까지 올라갔다가 비슷합니다. 거의 7억 초반, 6억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거래되는 금액은 지금 9억까지 거래가 됐네요.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도 8억 중후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가파르게 떨어졌고 그 다음 또 가파르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탄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호재도 가장 많기 때문에 우선 경기 남부에서는 여기 동탄이 신도시가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발표된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바로 이쪽 남사읍이랑 이동읍 이쪽에 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쪽에 만들어지면 가까운 신도시는 동탄이 신도시밖에 없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모든 수혜를 여기 동탄이 신도시가 가져갈 거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일자리가 넘쳐나죠. 그 다음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 오른쪽으로 가보면 원산면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서 지금 이 하이닉스 공장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가장 가까운 신도시는 동탄이 신도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쪽 위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가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 공장 두 개가 크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쪽 두 개 신도시 지금 여기 근방에 있는 동탄이 신도시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교통계획도 정말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탄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만들어질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모든 게 반영돼서 당연히 가격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2023년 상반기 6개월 동안은 집값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집값이 정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정말 딱 작년 말 그다음 이번 년 초를 기점으로 거의 수직 상승을 했죠.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다음 주요 지역 아파트 값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고 자 이거는 주가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거의 이때를 기점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산시장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우선 상반기에 워낙 급격하게 지금 올라왔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이만큼 올라가리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습니다. 또 애초에 전고점이 2021년 말 그때 가격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년이 지나도 제가 볼 때는 거기 가격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급격하게 올랐고 지금부터는 거의 뭐 서서히 보합으로 가거나 아니면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집값 같은 경우는 서울이랑 경기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 지방에는 오르지 않은 곳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울이랑 경기도권이 나중에 계속해서 오르려면 지방도 한 번씩 전부 다 오른 다음에 이 서울이나 경기도권으로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중간중간 집값이 많이 변하면 해당 내용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